네, 먼저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발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짧은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요. 과연 이 행동과학 통찰력이 무엇이고 정책 수립이 무엇인지 큰 그림이 뭐죠? 어떤 예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행동과학 통찰력, BI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전통적으로 경제학, 합리적인 선택 이론이고요.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장단점을 평가하고 위험을 평가해 잘 고려하고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이고요. 그 외에도 행동과학은요. 제한된 합리성, 손실 회피랄까, 가용성, 휴리스틱스, 제한된 자제력, 사람들은 환경 및 습관적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선택을 할 때 정교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해서 인간은 대부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제력도 필요하고요. 환경 및 습관적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행동과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요, 우린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요. 어떨까요? 어떻게 의사결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 통찰력이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을 정책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거의 모든 정책은요. 행동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 과학 통찰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정책 도구가 있습니다. 정보도 있고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겠죠. 조세에 관련된 혜택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기타 재정적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증은 사람들이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과 관련된 행동인데요. 그렇지만 너증과 행동 통찰력은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 변화를 위한 겁니다. 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것은요. 바로 행동과학 통찰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너증과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과학적 통찰력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과학적 통찰력을 직접 정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맥락에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요. 문헌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또 기존의 통찰력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행동 양태가 있는지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 가서 직접 타겟 그룹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행동 양식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 설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와 학습 적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 폭을 좁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재원 할당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여기서의 비용이라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독립성을 확보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테스트를 실험을 끊임없이 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는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적용하고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동과학적 통찰력이 주는 부가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맥락에서 행동 이해와 테스트 학습 및 적응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를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을 분석하고 또 관련된 행동 동의를 대상으로 한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효과적인 정책 설계 가능성이 상승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된 행동 동의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맥락이 중요하고 인간의 행동은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그래서 중재를 사전에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 그 개입이 과연 효과적인가를 먼저 사전에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또 대부분의 정책은요. 여전히 인간이 아닌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그리고 또 정책
고문들 혹은 전문가들은요, 바꾸기 정말 어려운 습관을 갖고 있고 또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용성의 편향이랄까 혹은 확인 편향, 그룹 강화 이런 것들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부의 이런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바람직한 정책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좀 더 나은 개입을 해야 될까요? 뭐 법이라는 것, 법을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의 행동 변화 방법일까요? 네, 제 슬라이드가요. 조금 전에 토마스 브랜들 분석가님의 슬라이드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은요 행동과학 통찰력을 주류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경영진들 간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행동과학 통찰력의 부가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BI 적용에 대한 약속을 커미트먼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가, 뭐 정책에서는 어떤 개입이 필요한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같이 의견 교류하면서 동시에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커미트먼트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정치가들 혹은 최고 경영자들, 톱 매니지먼트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RCT를 통해서 무작위 수출을 통해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요, 전문성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행동과학 통찰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 혹은 뭐 정책 평가를 하시는 전문가들 혹은 정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육성해야 됩니다. 학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정책 입안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주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정부 내에서 또 외부 단체 혹은 제3자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행동 변화라는 것은요, 조직 내에서 혹은 제도적인 범주에서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먼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정부 내에서 또 기업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행동과학 통찰력을 사용해 됐을까? 첫 번째, 제가 처음 했었을 때요, 아프가니스탄의 미션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이 더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분석을 해봤고 2009년대는요.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과학위원회에서요. 정책평가를 하면서 행동과학 통찰력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세금 혹은 관세 쪽 행정당국에서 2009년에 실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노력이 있었고 2011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BIT EUN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4년에 빈 AQM FM BIT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팀들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2015년 좀 더 많은 팀, 두 번째 팀, 또 세 번째 팀이 나왔고요. UWB 이렇게요. 2017년에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동과학 통찰력에 대한 2017년 에디션을 좀 더 개선했던 게 나왔고요. 2018년 이후부터요. 좀 더 많은 공식적인 BI팀과 같은 이 네트워크나 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네덜란드를 한번 또 보면서요, 어떤 부처들이 어떻게 행동과학 통찰력을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역량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책이라는 이 체인에 있어서 감독부터 시작해서 직접 실행하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제 그 행동과학의 등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좀 더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으로서 좀 더 성숙화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덜란드의 Behavioral Insight Networ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의 정부 부처가 협업을 한 것으로서 행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 11월에는 1,000명이 참여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8개의 연구 방법에 대한 개요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Behavioral Insight 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동 통찰팀은 2014년 11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중앙 집중식의 작은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요.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쉽게 딸 수 있는 과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개입이 비교적 쉬운 분야였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는 Proof of Concept를 진행을 했고 BI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 수립 단계에도 저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수립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4년이 걸리고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 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최초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으로서 산업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기업들과 저희가 에너지 효율성 증진 합의를 체결을 했고요. MJA3 합의를 3년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해당 기업들에게 또 정부 기관에게 보냈습니다. 이 에너지 보고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온라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링크와 같이 연결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인터피어런스 그룹에서는 저희가 그 섹터를 여러 가지 섹터를 비교하는 내용을 링크를 걷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컨트롤 그룹에서는 14%만 다운로드를 했는데 심플 그룹에서는 46%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플 플러스 밸류 같은 경우에는 51%가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두 개의 그룹 간의 그 팔로우업 행동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징을 당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팔로우업 행동에 있어서는 큰 행동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은요. 팔로우업 되는 행동으로서는 읽기, 또 동료들에게 포워딩하기, 동료들과 토론하기 등등의 활동이 진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BI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규 분야이고 이제 걸음만 단계는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숙화되지는 못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의사소통 개입의 그 실행이라든지 감독 단계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전체 커뮤니케이션 모멘트의 숫자를 보면서 좀 더 확대 적용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도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BI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또 법적인 개입에 대해서 BI 기반의 테스트나 정보 수립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